안녕하세요. 강정호 표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칠판 교재 기준에서는 93페이지입니다. 협의 및 계약의 체결입니다. 법 제16조 협의. 토지보상법 제16조 협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형실하게 협의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법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자, 협의의 의미 취지는요. 협의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용수용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합의에 의해서 수용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 절차를 통해 최소 침해 원칙, 밑줄짝이죠. 최소 침해 원칙을 구현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해당 공익사업의 취지를 이해시켜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의 그 취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6조 사업인정 전 협의나 토지보상법 제26조 사업인정 후 협의 모두 최소 침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2차 보상복귀 시험 답안지 쓸 때는 반드시 최소 침해 원칙을 구현한다. 이 문장이 빠져 있으면 토지보상법 제16조 협의, 제26조 협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서 최소 침해 원칙의 구현 이런 문장이 빠져 있으면 점수를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자, 협의에 의한 법적 성질은요. 결국은 협의에 의한 법적 성질에 따라서 향후의 그 쟁송 절차를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법상 계약설이 있는데요. 사업인정 전 협의나 사업인정 후 협의나 사실상 이제 강제 취득의 절차고 공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뭐 통설 판례는요. 모두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인정 전 협의는 구공투법이죠. 구공투법이 뭐냐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975년도에 제정된 것인데요. 토지수용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고 이게 2003년 1월 2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토지보상법으로 통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구공투법에 의한 협의와 동일하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을 통한 공용수용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매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요. 판례는 공투법 판례와 그 다음에 사업인정 판례 모두 사업인정 후 협의 모두 사법상 계약이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건 번호 98-2242 판결을 보면요. 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 과거의 공투법이죠. 이게 2003년 1월 1일 통합이 됐다고 했습니다.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보상 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설의 대립,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대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에서는 사법상 계약, 즉 대등한 지위로서 사경제 주체로서 토지 등을 매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의 내용과 절차를 보면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에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 앵무새 특강이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이 조문을 읽어볼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구체적인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서 통지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1항 1호 협의의 기간, 협의의 장소, 협의의 방법 2호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금액
제3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2항입니다.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0살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항,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인정 전 협의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이상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서, 2차 협의서, 3차 협의 통지서 이런 거를 발송하게 되면 최소 30일 이상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협의 경위서에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해당 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된다. 바로 사업인정 전 협의 경위서가 있어야지 나중에 사업인정 받을 때 이 협의 경위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1호에 보면은 협의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제2호의 대상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제3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4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제5호 그 밖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그 당사자의 협의 경위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 협의 경위서를 나중에 사업 인정 신청을 할 때 그 협의 경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협의의 절차 보면요, 우리 시행령 제8조에 보면 협의를 요청하죠. 자, 협의 요청하고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협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협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효과죠. 자, 협의의 효과 보면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면은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지급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계 취득으로서 등기를 요하게 되고요. 또한 토지 소유자는 협의 취득일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구조 우리 16조 좀 전에 우리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봤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며 협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행정으로 정한다. 그래서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법 제26조 사업인정 후 협의 보시면은요, 협의 등의 절차의 준용 제1항 26조죠. 제1항 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토지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2항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4조부터 16조까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조 협의, 26조 협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됐다.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사업인정 이후에 그러면 법 제28조 재결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재개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에 대한 이제 검토에서 마무리 협의의 효과에 대한 관련 규정과 검토 마무리해 보시면 이제 16조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물리적 해석으로 보면 일견 이거는 강제성을 내포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6조, 26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되는데 만약에 16조를 거치지 않았다면 26조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16조 협의를 거쳤다 그러면 사업인정 후 26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 절차다. 그러니까 임의적이면서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필수적 절차에 해당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인정 전과 후의 협의는 각각 임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재결 전에는 반드시 한 차례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선택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제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인정 전 협의나 사업인정 후 협의는 반드시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해서 최소 침해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는 반드시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게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고, 이게 이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의 특례법, 그다음에 토지수용법이 통합이 되면서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가 물론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피수용자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